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는 말이 백악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엔 달라질지 또 중국이 낀 4자 종전선언에 미국이 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먼저 챙깁니다. I'd like to ask Mike if you could talk a little bit about North Korea, where we are with North Korea. So continuing to make progress and hoping that we can make a big step here before too long.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북미가 물밑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존 햄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내 시각은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들은 중국에서 고위 간부들을 만나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4자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중국이 미국한테 제안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시큰둥하게 작은 성과도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까지 참여하는 종전선언에 미국의 거부감이 커 아직은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는 말이 백악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엔 달라질지 또 중국이 낀 4자 종전선언에 미국이 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먼저 챙깁니다. I'd like to ask Mike if you could talk a little bit about North Korea, where we are with North Korea. So continuing to make progress and hoping that we can make a big step here before too long.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북미가 물밑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존 햄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내 시각은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들은 중국에서 고위 간부들을 만나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4자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중국이 미국한테 제안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시큰둥하게 작은 성과도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까지 참여하는 종전선언에 미국의 거부감이 커 아직은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입니다. 한국당의 시쳇말로 하는 꼰대 이미지를 벗고 청년층 마음 사로잡기에 주력해 왔는데요.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젊은 층에겐 권위주의적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소년 출세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자유한국당이 한국사회에서 지금 여성을 다루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상도 말투가 좀 투박스럽죠. 장명촌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남성이 아닙니다.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극적인 표현 대신 가치 논쟁에 집중했습니다. 정치 현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청년과 여성도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물 흐르듯이 흘러서 우리 당에 많이 들어와서 또 아주 힘찬 도전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김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인적 쇄신은 시작도 못했고 가치 논쟁만 벌일 뿐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변화를 국민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을 2년 전부터 알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회고록을 쓰자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시작됐고 김 지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김 지사는 부인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하게 된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묻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사전 교감 뒤 기권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한 결정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드루킹 김동완 씨는 특검에서 회고록 탐문 당시 김 지사의 부탁으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300여 명을 동원해 문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지사에게 댓글 작업 이후 고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경국모 채팅방에 김 지사가 고맙다고 하더라는 글도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섰습니다. 특검팀은 회고록 파문 이후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그로부터 한 달 뒤 김 지사에게 시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에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주연 기자, 오늘 영장심사법정에서 특검과 김 지사가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했는지를 두고 특검과 김 지사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는데요. 이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는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신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 법정을 나서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직접 보시겠습니다.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 겸허하게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늦은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상륙 강습함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개조해 항공모함처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해군 함정 중 가장 큰 독도함입니다. 배수량 14,000톤으로 길이만 200m에 달합니다. 현재 상륙 장갑차와 헬기만 싣고 운용 중인데 해군은 여기에 스텔스 전투기 F-35B 탑재도 구상 중입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뜨고 내리려면 갑판 활주로를 지금보다 최소 30에서 40m 더 늘려야 합니다. 수직 착륙 때 전투기 엔진이 뿜는 고온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갑판 재질도 바꿔야 합니다. 사실상 싹 뜯어 고쳐야 하는데 해군은 이것이 가능한지 기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연구 용역을 시작한 해군은 연말까지 기술 검토를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운용 중이고 일본과 호주도 상륙 강습함인 이즈모와 캔버라급을 개조해 F-35B 탑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국과 군비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항공모함으로 개조에 성공하더라도 문제점은 남습니다. 해병대 병력을 생각보다 많이 실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건조될 백령도함을 전투기 탑재용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10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는 바깥에서 생긴 위기가 우리에게 덮쳤던 것입니다. 이번엔 우리의 문제가 더 큽니다. 최악이 된 일자리 숫자를 보고받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달 전 경제 부진의 원인을 날씨와 인구 구조에서 찾았지만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고 그 영향이 상당 부분 5월달 지표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도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통계 수치가 악화된 원인을 신속하게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 라인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휴가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용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자영업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청와대와 경제부처는 휴일에도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육군 1군 사령부는 앞으로는 퇴근 후에 함께 밥을 먹더라도 회식이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회식 때 성추행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자 이름을 고쳐서 문화까지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름을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요?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육군 1군 사령부 예하 부대들은 회식을 아르미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군대 또는 육군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회식이란 용어가 술 마시는 모임으로 인식되고 회식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1군 사령부는 이름을 바꾼다는 지침을 닷새전 예하 부대에 보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삼성 장군 회의에서 성범죄가 안건으로 올라왔고 이후 여러 대책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대책 중 하나로 이름 바꾸기가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군의 인식 개선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성인식이 문제지 무슨 그 회식 그 문구 바꾼다고 무슨 그 남자들 의식이 바뀌어지겠어? 양성평등 교육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해군에서도 음주 사고 해결에 위해 회식 감시자를 참여시키는 회식 지킴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성범죄가 오히려 늘어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교육을 빙자해 팔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듯이 쓰다듬었다. 1993년 서울대엔 이런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한국의 1호 미투로 불리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직장 여성들이 당하지만 말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여성들이 이제 좀 힘내서 싸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6년 소송 끝에 신 교수는 우조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성희롱 판결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정도 가지고 무슨 500만 원이냐 이런 반발이 컸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 25년 충남지사 안희정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는 도덕적, 정치적 치명상은 입었지만 며칠 전 1심 법정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성폭행 처벌은 남녀 간 합의의 유무가 아니라 위력을 썼느냐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2심, 3심을 통해 어떻게든 가려질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국회도 형법 297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겔의 법철학 서문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땅거미가 져야만 날개를 편다. 법이란 것이 현실보다 늘 한 발 늦게 만들어지고 적용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죠. 법적 심판의 과정은 아직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만큼은 바뀔 수 없는 당위여야 할 겁니다. 네, 뉴스 분석 이동영 산업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위기의 40대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20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채용 취소 통보였다. 네, 보신 것처럼 20년 전 구제금융 위기 때 이 최악의 취업난을 겪었던 70년대생들이 이제 40대가 됐는데 다시 고용 절벽 위에 올라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유독 40대가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도소매업과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 분야에서 주력군으로 일하던 40대가 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거나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구표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전 연령대 중에서 이 40대가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840만, 2016년 기준으로 가장 많거든요. 네.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나쁜 일자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취업의 약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40대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봐도 그렇고 인구 구성으로 봐도 그렇고 허리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허리가 부러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다른 세대가 취업난을 맞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40대는 여러 의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 청년층과 달리 40대에서는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다시 재교육을 받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장기 실업 상태나 내지는 안 좋은 일자리에 내몰린 상태에서 노년을 맞게 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청년을 더 고용하면 임금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있지만 이 중장년에게는 이런 지원 혜택도 없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와 정부, 기획재정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뾰족한 방안이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뾰족한 방안이 없다 보니까 청와대 표정도 정말 한마디로 난감한 표정입니다. 이전에도요. 이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고 등은 계속해서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 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6월이면 회복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내년 초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으면 이런 일자리 위기가 계속해서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 대책도 나와야 될 것이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심리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영 산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CJ 파워캐스트 이재환 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재환 대표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데요. 25억 원짜리 고가의 요트를 사고 비서 8명에게는 사적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서연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CJ 파워캐스트 이재환 대표. 회사 돈으로 개인 요트랑 외제차 구매하신 거 맞습니까? 조사에 성실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30억 원 안팎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6년 25억 원 상당의 고가 요트를 회사 돈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억대의 고급 외제차부터 캠핑카와 침대까지 회사 돈으로 구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8명의 비서에게 회사 일과는 관계없는 안마나 쇼핑 등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서들이 자택으로 출근했다며 함께 밥을 먹는 일까지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서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킨 만큼 회사 돈으로 지급된 급여도 횡령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40대와 50대 일자리 부족 때문에 우리 노후를 지탱하게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얼마나 더 걷고 또 어떻게 나눠줄지를 놓고 2가지 국민연금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60년으로 예측됐지만
이번엔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이를 고려해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내린 처방은 두 가지입니다. 1안은 현재 9%인 보험료를 내년부터 11%로 올리고 이후 5년마다 인상률을 정하자는 겁니다. 또 연금 수령액은 평균 소득의 45%로 지금보다 5%포인트 늘리는 겁니다. 2안은 당장 보험금을 많이 올리진 않지만 10년간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4.5%포인트 인상하는데 연금 수령액과 소득 대체율은 지금과 같습니다. 모두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만 1안은 소득 대체율을 높여 노후 생활 보장에, 2안은 기금 재정 안정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2안은 보험료를 10년 동안만 올린 뒤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등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연금 지출액은 줄일 수 있지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게 돼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심각한 것은 40대 일자리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14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들은 20년 전 IMF 구제금융 때 구직 대란을 처음 겪었던 세대인데 지금은 조기 퇴직을 압박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은 48살 홍모 씨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8년 동안 일했던 케이블 제조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3주 전 희망퇴직했습니다. 문제가 되면 케이블 모든 것들 다 영향되지 않겠습니까? 40대 퇴직의 여파는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은 정말 학교만 보내고 학원도 다 지금 그만둔 상태라서 애들한테 좀 미안하죠.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작년 7월보다 14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15만여 명이 감소한 이후 가장 나쁜 수치입니다. 외환위기 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 청년 실업 대란의 희생자가 됐던 40대가 이번엔 조기 퇴직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20년 전 임시직 등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40대가 경기 침체 속에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경기가 나쁘면 타격을 바로 입게 되는 게 이제 이런 계층들 같아. 거기에 40대가 이제 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 일터에서 숙련도가 가장 높은 40대가 이탈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상황이 바닥을 모른 채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 7월 중 취업자 숫자는 단 5천 명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60분의 1, 올 1월과 비교해도 60분의 1입니다. 말라버린 일자리를 상징하는 것은 울산 현대중공업의 초대형 크레인입니다. 일감이 없어져 일주일 뒤면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 홍유라 기자입니다. 129m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 2003년 스웨덴 말메의 조선소가 문을 닫자 현대중공업이 $1에 사왔습니다. 말메의 시민들이 눈물로 전송해 말메의 눈물이라고 불립니다. 스웨덴 조선업의 몰락을 한국 조선업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이 가동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사실상 지금 잔고가 없는데 인근 상권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작년 대비 또한 매출도 절반 정도 줄었고요. 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제조업 침체는 일자리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10만 명대로 떨어진 취업자 증가폭이 7월에는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63분의 1 수준입니다.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12만 7천 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규모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가 결국에 그 제조업 전체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도 같이 미치게 되면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입니다. 강력한 충격이 왔다는 뜻이고요. 이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고용시장에 들이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우리 정부는 더 검토를 해서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무언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둔 이안은 연금을 덜 주는 대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언제,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위원회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잖아요. 말만 돼 있지. 또 우리 국민을 갖다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라는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국고 등 다른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역시 상세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구체적인 게 없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냥 대충 얼버무려 놓은 거고요. 그 부분은. 이번 자문위 개편안에서 분명한 건 보험료 인상뿐. 여기다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것도 검토되면서 반발은 거셉니다. 용돈연금, 막걸연금에서 장래연금으로 우리 연금을 옮기겠다는 그런 발칙한. 또 보험료가 인상되면 물가 상승은 물론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여론의 움직임을 본 뒤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된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BMW의 독일 본사 대변인이 중국 통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BMW의 잦은 화재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듯이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BMW 측은 독일어 인터뷰가 영어로 옮겨지면서 잘못 번역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운행 중지 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에 대해 중국의 관영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BMW 독일 본사의 요한 프레이 대변인은 차량에 불이 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현지 교통 상황과 운전 스타일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가 국회에서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본사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겁니다. 국민들께 신뢰를 끼쳐드려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운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운전자 스타일을 갖고 이제 좀 논하기는 좀 어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 교통상황이 어떻길래 더 복잡한 뉴욕이나 이런 데들은 어떡하겠어요? 이에 대해 BMW 코리아 측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독일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오역이 있었던 걸로 BMW 운전자 20명은 독일 본사 회장과 대변인 등 3명을 결함 사실을 은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대작 그림을 판매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영남 씨가 오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림의 핵심은 조 씨의 아이디어고 대작 화가는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조영남 씨는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 전공자에게 작품의 밑그림을 맡겼습니다. 밑그림이 완성되면 조 씨가 덧칠을 해 완성한 뒤 서명을 하고 판매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작품 구매자를 속인 사기라며 조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품의 핵심 소재인 화투는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고 대작 화가는 기술 보조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조 씨가 직접 그렸는지는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대미술에서 작가는 아이디어 창출에 집중하고 전문 인력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작품이 늘고 있는 추세도 참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고 조수들 쓰고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게 됐고.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작품을 판매했을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오늘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청와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테러 예고가 올라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를 폭탄을 찾느라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원이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청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안팎은 물론 담장밖 잔디밖까지 샅샅이 수색하고 만약에 대비해 소방차까지 출동했습니다.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청와대 폭탄 테러 예고글이 올라온 건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글 작성자는 청와대 출입증이 있다며 오전에 폭탄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터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경호처 인력이 급히 수색에 나섰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후 3시를 넘겨서도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시 31분에 신고가 들어왔고요. 3시에 폭발한다고 그러는데 수색은 예상 없어요.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게시글에 첨부된 폭탄 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테러 예고글을 올린 워마드 회원의 인터넷 접속 주소를 확인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지금 보신 BMW 화재가 우리를 더 덥게 했었죠. 하지만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푹 잤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리 만난 가을 같았던 오늘 하루, 김예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구름 없이 높고 푸른 하늘, 벌써 가을이 온 듯합니다. 출근길에도 대낮에도 긴팔을 입거나 겉옷을 걸친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아침에 이제 창문 열고 보니까 좀 선선한 것 같아서 겉옷 챙겨 입었고요.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21.7도. 서울에서 26일째 계속된 불면의 밤, 열대야 행진이 멈춘 겁니다. 서울뿐 아니라 내륙 모든 지역이 지난밤 열대야에서 풀려났습니다. 그저께까지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그러지 잤는데 어제는 너무 날씨가 바람도 불고 시원해서 창문만 열어놓고 잤는데도 이불을 덮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를 덮어 역대급 폭염을 몰고 온 고기압이 점차 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고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잠시 선선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19호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는 상황. 중형 태풍 솔릭이 현재 관부군 해상에서 일본 남부를 향해 올라오고 있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5차 집회가 열립니다. 안희정 전 지사 무죄 선고나 여성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광장으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유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국내 유파될 경우에도 국산이라고 치는 작년 6월까지만 해도 10만 건씩 나왔거든요. 게시물이. 서울 월곡지구대의 최영주 경사. 지난해 4월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는 남성을 우연히 적발했습니다. 그 뒤 반년 동안 같은 수법의 몰래카메라 범죄자를 23명이나 붙잡았습니다. 그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범죄가 별거 아니다. 이거는 금방 할 수 있다. 이게 범죄냐.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몰래카메라 4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차 키와 명함 지갑, 사실 이건 몰래카메라입니다. 작은 렌즈들이 숨겨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최근에 몰래카메라들은 더욱 정교화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냥 흔히 들고 다니는 이런 물병 안에는 찾아보기도 힘든 가로 세로 1cm의 이 작은 렌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여성용 가방 안에 몰래카메라를 숨기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 건데 렌즈는 정말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화된 모습입니다. 요즘 몰래카메라들이 이렇게 정교화되다 보니 이 몰래카메라만을 전용으로 탐지하는 탐지기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몰래카메라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4차례 열린 몰카 범죄 규탄 대회에 참석한 20대 여성 3명.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포는 일상이 된 지 오래라고 말합니다. 화장실에 구멍이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고 진짜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밤에 길을 걸을 때 뒤를 자꾸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어떤 남자가 같이 탔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자는 99%가 남성이지만 70%는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의 피고인 여성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제까지 남성한테 처벌을 했던 수준과 비교해봤을 때 홍대 몰카 올린 그 여성분이 받게 된 형량이 상대적으로 지나쳤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격성 논란을 빚고 있는 워마드와 도심 집회에 참석하는 대다수 여성들은 무관하다는 말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니까 드디어 이제 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 나는 뭔가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2012년 성폭력 처벌법에는 원치 않는 영상, 사진 등을 찍어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어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들도 약간 내가 이렇게 찍는 걸로 그냥 벌금형만 내면 끝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재범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리벤지 포르노,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대량 유통해도 성폭력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런 영상을 유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은 아예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일상적인 공포에 고스란히 노출된 한국의 여성들.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은 너무나 허술한 것이 현실입니다. 강제적 범죄자는 게 기분이라도 나쁘지. 아무튼 피해자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화장실을 못 가고 집을 혼자 못 가는데.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오늘 밤에도 에어컨과 선풍기 없이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바람이 꽤나 선선하게 불어들고 있고요. 가을 내음도 제법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27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습도는 47%로 꿉꿉함은커녕 오히려 쾌적함이 느껴집니다.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하기에는 한결 수월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큰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열대야 걱정이 없겠는데요. 주말 내내 하늘도 맑겠고 서쪽 지역은 낮 기온도 33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지만 자외선이 강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철저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상해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우려되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지금보다 더워집니다. 일부 내륙은 열대야도 다시 찾아올 텐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더위가 유동적일 수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극심했던 폭염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